역할을 만들어.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 뭐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없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성, 감수성, 본인이 느끼는 민감한 정도죠. 예민한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온정적인 태도는 이제 이거는 이제 따뜻한 마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이나 개방성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내 마음들을 좀 잘 표현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나의 마음들을 잘 좀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하시는 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요? 잘 해보셨나요? 자, 총점도 다 매겨보셨어요? 어때요? 자, 점수가 이제 얼마 나왔는지 한번 좀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좀 한번 거쳐봐야겠죠. 자, 자, 나의 점수는, 자, 여러분들 점수가 총점을 매겨보니까 어땠을까요? 자, 80점 이상 나오신 분들 있을까요? 또 80점 이하 나오신 분들도 있을까요? 네. 자, 일단 100점 이상, 100점이 넘으신 분들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충분히 이제 좀 원활하게 잘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이 넘는 분들은. 이제 80점 이상이다. 나는 80점 이상이다. 일단은 이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이제 무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점 이상 정도 되면 이제 대인관계를 사람들하고 이제 굉장히 좀 잘한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0점 이상이면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무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수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은 내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더 사회생활을 배워 나가야 되고 또 사람들의 관계들을 좀 더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지금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80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왔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뭐 내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80점이 조금 이제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런 대인관계와 인간관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배우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80점이 나왔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후하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점수가 몇 점이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그런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데 의미가 좀 있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25가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내가 조금 낮게 나온 지수들은 조금 더 내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런 대인관계나 인간관계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아주 잘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이제 30대, 뭐 20대 후반 또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특히 직장 다니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다양하게 제가 했었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대 초반, 20대 초반, 30대 초반이 지나고 아마 30대 초반에 저도 제일 그때 좀 갈등이 좀 많고 그때 제일 혼돈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고 사실 넘어갔었는데
30대 초반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저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결혼이라는 문제, 또 직장 안에서 뭐 승진과 또 뭐 경쟁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놓이게 되면서 더 많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30대 초반 이후에 참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마 조금 내가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시기는 좀 편안해졌던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는 저도 30대 후반이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이 이제 가장 언제 많이 발전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저도 연애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이 좀 배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성,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들과의 관계보다는 특히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은 아마 연애라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성을 좀 이해하는 폭이 더 커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미 느끼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제 사람들에 대한 이해 폭이 아마 그런 연애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제일 많이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전혀 그런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오히려 30대 초반 돼서 좀 그런 거를 명확히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아마 이제 연애를 통해서 좀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와이프는 이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아마 제가 저희 와이프랑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저도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야 우리가 30대 초반에 만났으면 아마 서로 못 살았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둘이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서로가 이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시기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커졌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성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인간관계, 좋은 대인관계, 또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또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삶의 그런 방향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50분인데 수업을 뭐 쉬었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좀 수업을 그냥 좀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뭐 이어서 계속하고 좀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겠죠? 그죠? 네. 뭐 아직까지 좀 힘들진 않죠? 괜찮죠,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제 한 설문조사 기간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알바몬 아시죠, 여러분들? 알바몬하고 이제 취업 포털 하는 잡코리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다 그럽니다. 자, 대학생들이 꼽은 가장 성공한 삶, 인생의 모습은 뭘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답을 한 친구들이 바로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삶.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다 그럽니다. 36.5%가 이런 답을 했다 그러고요. 두 번째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답한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도록 부를 일군 삶. 이게 23.7%였다 그럽니다.
마지막 이제 3번은 이제 세 번째 가장 또 많은 답을 해줬던 부분은 이제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 근데 1번하고 3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네. 행복한 삶, 그 다음에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 이것도 사실 행복이라는 거하고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사실 많은 친구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50%, 60% 가까운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바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 그에서 이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실 드려보고 싶네요. 현장에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원래 요번에는 그걸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여러분들 서로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의 하나의 이제 그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는 시간을 사실 좀 드렸어요. 하루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약간 시간이었는데, 요번 수업 기간 동안에는 사실 좀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걸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가장 많이 여러분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풍족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 특히 건물주가 제일 많았던 것 같다는 기억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중에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었죠. 돈을 많이 벌면 꼭 행복할까요?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뭔가 풍요로운 부분은 분명히 보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꼭 반드시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이나 또 제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나이에서 가장 성공한 삶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행복과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답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관계 의미, 대인관계 의미가 사실은 이런 행복한 삶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 안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건 평생 이제 우리들한테 이게 숙명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특히 행복한 삶이나 내가 또 행복한 어떤 가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면 특히 나의 행동, 언행, 태도, 또 상호관계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 간의 상호작용,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어떤 성향, 성격, 그 다음에 타인과의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거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에서의 행복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수많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람 간의 어떤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부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돈도 많이 버는 기회들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이제 행복한 어떤 관계들로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꼭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분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꼽으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인 거죠. 관계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대인관계,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이해, 친구에 대한 이해, 직장 동료와 또 뭐 앞으로 이제 있을 직장 상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상대방, 너와 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이제 오늘 드린 질문지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각,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람직한 삶의 어떤 모습들, 바람직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삶의 성장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한 삶을 꼭 만들고 싶다면 그런 여러분들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들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태도, 언행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그런 긍정적인 관계들을 발전시키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태도로서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대인관계, 인간관계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뭐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 교통 신호죠. 신호 표시입니다. 운전면허 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죠. 필기시험 볼 때 바로 이런 교통 신호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약속이죠. 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수많은 차들이 이런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교통사고도 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제가 작년 초에 인도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갔는데 델리라는 대도시에 갔었습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거의 3배가 많아요. 3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델리라는 거. 거기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인구가 3천만 명이 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정말 도로에 시끄러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런 교통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락션을 도로에 도로 선도 없어요. 차가 다니는 선도 없고
모든 차들이 뒤엉켜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락션을 누르게 되고 중간에 그 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닙니다. 이런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이런 크락션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노출이 되면서 좀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런 교통신호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런 바로 어떤 규칙, 사실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규칙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삶 안에서도. 자, 내가 이런 규칙과 규정 같은 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긍정적인 언어 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모습들이 아마 그런 거에서 결정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타인이 나를 보는 나의 모습, 어떤 것, 바로 이런 네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고 있는 태도,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고 있는 행동,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내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여러 가지죠. 내가 얼굴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이미지, 말, 태도, 행동도 이미지로 결정이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안에 섞여 있어도 내 얼굴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 이미지를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바로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신호가 주는 의미들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 안에서 어떤 규칙과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우리의 삶 안에서의 어떤 약속인 거죠. 내가 행동하고 있는 말, 태도, 뭐 여러 가지들도 우리가 이런 약속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타인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들로부터 타인이 나를 어떤 느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결과는 장기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과 말, 이미지들을 통해서 또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어떤 규칙이나 규정들을 좀 잘 지키고 사는 삶,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성공, 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부정적이고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잘 결과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어떤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러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내 삶이 좀 엉망이 되겠죠. 또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루저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한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인관계 능력, 삶 안에서 올바르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지울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삶 안에서 올바르게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힘을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강조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인관계의 중요성, 왜 중요해졌을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자, 현대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우리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급격한 어떤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증가하고 개인적이도 강화되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사회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에 갈등도 심해지고 가족의 해체도 많이 생겼죠. 정서적인 어떤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한국에 굉장히 오래 사는 어떤 외국분한테 뭐 TV에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국의 그분이 1980년대부터 유학 생활을 통해서 한국에 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그 일본 분인데 한국인 분과 만나서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일본 남자분이신데 이제 한국인 와이프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한국에서 얻게 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이분도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에 한국에서 내가 유학하고 한국에 살겠다 그랬더니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 야, 너 괜찮겠냐?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옛날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좀 감정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글로벌 세상이죠. 글로벌 세상이 뭘 의미할까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걸 피부 이제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 대림대학교는 제가 외국 학생들 많이 못 보는데 다른 학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외국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뭐 거의 학생들 한 20%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한국이 이미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 안에서 뭐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엄청나죠. 그만큼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좀 안타깝게 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경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더 그런 사회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뭐 이제 그런 그분께서 얘기를 돌아가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뭔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실은 개인주의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이제 강해졌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분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웃과의 관계였어요. 이웃과의 관계. 응답하라 1988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응답하라 1988 보면 어떻죠?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 거기 있는 그 쌍문동 친구들도 친구 집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거리고 같이 밥도 먹고 동네 아줌마들이 나와서 같이 뭔가 동네 그런 대청마루 같은 데서 담소도 나누고 같이 뭔가 막 점심도 같이 해먹고 뭐 이런 그런 뭔가 따뜻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파트에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옛날 같은 그런 문화가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비해. 자기는 그게 그 하숙하고 뭐 이럴 때부터 그 한국 사회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사실 오래전부터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따뜻함,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옛날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 없어졌던 게 뭐냐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누구나 다 가방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저도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누가 무거운 걸 들고 있거나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있으면 저도 이제 그 가방을 받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글쎄요. 그런 장면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죠. 뭐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대부분 다 핸드폰을 보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뭐 이러면 짐을 들어주는 모습은 사실 거의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행히 이제 뭐 자리를 노약자분들한테 자리를 비켜주는 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삶이 조금 좀 팍팍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들이 확실히 이제 좀 많이 강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어떤 삶의 어떤 관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사회가 이런 갈등도 많아지고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큰 부분들이 저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좀 더 따뜻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대인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은 내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좀 개인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꼭 이제 개인주의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내가 사람들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다 보고 내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왜 대인관계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행복한 삶, 돈도 잘 벌면서 또 내가 삶 안에서 어떤 그런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가장 큰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디스크 성격 유형으로 이제 저희가 또 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압력하에서 이제 디스크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이 나타나는지 좀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갈등 상황에서 이제 디스크 성격 유형별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자, 압력하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약간 이제 갈등 상황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도형 성격일 경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 여기 바가 왜 짧아졌을까요? 밑에 글자가 나타나네요. 주석 작성이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요. 일단 지금은 제가 요거를 좀 뭐가 문제인지를 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냥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형. 자, 압력하에서 어떤
주도형들은 행동을 보일까요? 지나치게 이제 권한을 행사한다. 이건 뭐 이제 워낙 공격적인 성격들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뭔가 압력이 이제 행사가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나치게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 힘 아니면 자신의 공격 성향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뭔가 강하게 회사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결과들을 만들어 내라고 압력을 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휴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휴식 없이 계속 뭔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D형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불안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S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자,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한다. 당연히 이렇게도 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도. 지나친 권한, 그 다음에 지나친 통제. 이거는 사실 연애 관계에서도 D형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녀 관계에서도 이제 뭔가 본인이 여자친구를 강하게 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하게 압박한다든지, 뭘 못하게 한다든지, 지나치게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뭔가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D형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행동이고요.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D형들은 무시하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뭔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가 않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주목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내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하에서 이제 갈등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비판적이고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 같은 거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빨리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 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고 세부 상황과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S형들이나 C형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 규칙, 세부 사항,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냥 결과가 일단 중요한 사람. 특히 이 친구들한테는 뭔가 이제 이런 결과를 위해서 내도록 압력을 가하면 더 이런 행동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일상적인 일에 불만족스러워한다. 본인이 특히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주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족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불만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압력하에서 이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별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팀의 일부로서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특히 이제 같이 뭔가 팀 과제들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은 이런 행동들을 돌출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압력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말을 잘 안 듣거나, 뭐 그 다음에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이탈하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D형들이 압력하에서 보이는 좀 큰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I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한 결과보다는 뭐 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친구들은 뭐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즐겁게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는 그렇게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압력하에서 뭔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스트레스가 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거가 굉장히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교형들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보다 스스로를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조직에서의 특성들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압력이 가해지면 이런 친구들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뭔가 보고를 할 때, 실제로는 잘 안 됐어. 실제로는 뭔가 모자라. 부족한데 위에서,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지금 잘 돼가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없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어도. 이런 사교형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압력하에서. 돌출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력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I형들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오늘까지 이거 끝내야 되는데 지금 다 할 수 있겠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충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한다. I형들은 이제 일관성 있게 뭔가 행동하거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가해지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결론을 바로 내버리는 거. 야, 지금 이거 빨리 끝내버려야 돼. 야, 이거 지금까지 못했어?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 몰라라는 사람들의 I형들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뭐 C형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들을 느끼겠죠. 자, 느끼는 대로 혼자 의사결정한다. 느끼는 대로 혼자 의사결정한다. 좀 그런 게 강하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충동적으로 어떤 느낀 것들이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C형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 이러면서, 나 그래서 그냥 그때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제 사람들의 감정들이나 사람들하고 논의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냥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압력하에서 이런 행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뭔가 결과를 빨리 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자,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약간 비현실적이다. 자, 압력이 가해지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면 친구들 중에 I형이 높은 친구들은 이성적인 결정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게 특히 압력이 본인한테 뭔가 올 때 더 이런 행동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부사항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당연히 이제 뭐 압력이 가해지면 더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도 신경을 당연히 안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사람들을 이제 가리지 않고 믿는다.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제 귀가 얇다, 귀가 얇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이 I형들이 높은 친구들이 특히 귀가 얇은데 자, 이런 친구들이 압력이 놓여지는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이거나 뭔가 내가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뭔가 결정을 빨리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특히 주변에서 이거 좋은 거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 지금 이거 특히 이제 뭐 홈쇼핑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게 몇 개 안 남았다. 빨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 너무 좋은 거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어때요? 일단 바로 질러버리죠. 근데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 당신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치켜 세우고 막 띄워주고 막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I형들이 높은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디다가 이제 가둬놓고 특히 이제 뭔가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여행 가게 되면 단체 여행 가게 되면 뭐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쇼핑 같은 거 이제 강제로 하는 곳에 이제 보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가서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쇼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설명을 듣고 막 결정을 강요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럴 때 행동하게 되죠. 그냥 질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갖고 와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사기당하기 좋죠. 사람들을 쉽게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들을 잘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믿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특히 뭔가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들을 조성해주면 더 쉽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자,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시간을 특히 뭔가 잘 써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상적으로 분석합니다.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너무 쉽게 뭔가 그런 한 가지 상황만 보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I형에 대한 그런 이제 압력화 행동별 제한점까지 살펴봤는데,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S형하고 C형까지 더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그냥 왔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저랑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하는 날이 됩니다. 대면 수업을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날 이제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 디스크 진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날 진단을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 만날 때는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하게 되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여러분들 학교 나오시는 게. 그렇더라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봬요. 네. 그 다음에 수연이는 과제 들어온 거 이메일 주소 잘못된 거 제가 잘 확인했습니다. 출석도 체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